이제 그러다가 이사 시즌 작년에 4월 21일이죠. 전설의 KT전 더블헤더 여기에서 이제 3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어요. 이 첫 번째 경기 멀티 홈런, 두 번째 경기도 홈런 하나. 결국은 이사 시즌 황성빈의 타격 스텝업의 근본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소리난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스프링 캠프도 얼마 안 남았고 시범 경기도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슬슬 한 명 한 명 이 선수 기대된다, 이 선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칼럼, 네, 역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네, 이사 시즌뿐 아니고 혜성같이 등장했다 하면은 떠오르는 롯데자이언츠 선수가 있어요. 누구든 되게 인정하실 것 같은데 황성빈 선수거든요. 꽃겨울 채널에도 황성빈 선수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황성빈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는 황성빈 선수 같은 스타일을 좀 좋아합니다. 치고 달려라 이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도전. 네, 그 노래에 너무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사 시즌 황성빈 선수는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황성빈 하면은 뭐가 제일 떠오르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못 치던 때, 특히 막 이렇게 배트 던지던 때 막 이럴 때, 그게 이제 재작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발 치고 뛰어라. 맞추기라도 하고 뛰어라. 그러니까 몸이 먼저 나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먼저 나갔죠. 스윙을 다 끝내고 나서 뛰어야 되는데 스윙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고 그냥 이제 막 컨택했는데 이미 몸은 일루 쪽으로 달려나가고 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랬죠. 이제 2, 3시즌 보면은. 그렇죠. 이게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이 지금 이제 재작년 23년에 6월 13일에 한화전에서 문동주 선수와 황성빈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그냥 진짜 야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 선수 타격폼 왜 저래? 이렇게 말이 나올 법한 그 정도거든요. 조금 과장 보태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스윙과 얼굴이 되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빠지면 당연히 스윙과 얼굴은 멀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어깨가 빨리 열리니까 힘이 앞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힘이 전달이 되지 못하고 옆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컨택을 할 때 무게중심을 앞과 뒤로 나눴을 때 뒤쪽이 5대5 혹은 앞쪽이 6, 뒤쪽이 4, 그렇게 해서 5대5 혹은 6대4를 권장을 해요. 근데 이 무게중심이 5 혹은 4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때 그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직까지 몸은 뒤에 남아있는데 팔은 앞으로 나가니까 그냥 끌려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는 열릴 수밖에 없고 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옆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로스로를 할 때 이게 힘이 옆으로 빠지면은 스윙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팔로스로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뒤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 옆으로 힘이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로스로우를 할 때 몸이 일루 쪽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윙이 똑바로 안 나오니까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춰서 주력발로 살아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습관은 고치지 못하고 계속 일단 맞추고 보자 이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걸 보는 우리도 좀 많이 답답했죠. 배트에 공이 맞아야 달려나가기라도 하는 건데 자꾸 이제 황성빈 선수를 보면 답답했던 면이 맞추지는 못하고 달려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죠. 이게 뭐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재작년 2, 3시즌 같은 경우에는 황성빈 선수뿐만이 아니라 괴담 다들 아시잖아요. 공을 밑둥을 맞춰라 이것 때문에 밑둥치기. 한동희 선수도 고생했고 고승민 선수도 고생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성빈 선수였던 건데, 아무래도 황성빈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흔들렸을 때 좀 크게 흔들렸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리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맞추고 나가려는 마음이 제일 크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저쨌든 본인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고쳐졌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을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황성민 선수가 작년 그러니까 2사 시즌 전반기에 타격이 잘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문 타격 코치님이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도 배트 잡는 법도 새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얘기를 가볍게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작년 2사 시즌 5월 18일에 두산전에서 곽빈 선수와의 맞대결인데요. 지금 자세를 보시면 이 하체 부분이 2, 3시즌 타격할 때는 이게 구부정했는데 2, 4시즌을 보시면은 양 다리가 전부 꼿꼿하게 지면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났냐? 그 배트가 어깨 그러니까 상체와 얼굴하고 가까이 붙어서 나오니까 어깨가 안 열리고 닫혀서 나오니까 타격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닫혀서 나오면 배트를 조금 더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끌고 나오는 만큼 타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면이 넓어지니까 힘도 옆으로 빠지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옆으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꼿꼿하게 앞으로 붙어 나오면서 정면으로 타구를 많이 생산을 해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구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외야로 간 타구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이 빠르잖아요, 황성민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타구가 생겼을 때 3루타도 툭 하면 나오고. 그래서 2, 3시즌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또 이제 경기를 보면서 매일 느꼈던 게 제발 뒷발 좀 고정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2, 4시즌에는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요즘 타격 이론에서 트렌드로 떠오르는 게 이제 지면 반력 활용이거든요.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이 지면 반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이 타자 혹은 투수의 실력의 척도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드디어 다리를 고정시키기 시작했구나 하면서부터 타격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니 역시 이게 괜히 좀 훈련이나 코치들이 뭔가를 변화시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 후로 사실 2, 3시즌부터 좀 토탭이 있었잖아요, 원래도. 그쵸. 이게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뭐 딱히 전문가적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뭐 평소에 강모 씨 전 메이저리거 유튜브 약간 애청자분들 그리고 김하성 선수의 타격폼 혹은 이정우 선수가 한번 키움 히어로즈 공식 유튜브에서 타격 이론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타격 이론 관련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황성민 선수의 이런 타격폼적 변화를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조금 제가 좀 변태적일 수 있는데 꽂혀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챙겨봐서 캐치를 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황성빈 선수가 그 재작년 시즌 2, 3시즌 7월부터 토탭을 섞어 쓰기 시작했어요. 네. 이 토탭이라는 게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그킥과 토탭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이게 스트라이드 자세인데요. 레그킥과 토탭이 무슨 차이냐? 레그킥은 이제 힘 전달에 조금 더 용이하지만 빠른 포심 그러니까 구속이 빠른 공에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토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타이밍의 투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는 유용하지만 그만큼 타격을 함에 있어서 힘을 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 그런 자세거든요. 대신에 이제 토탭은 이제 컨택에 유리할 수 있겠죠, 많이. 그쵸. 근데 이제 황성민 선수가 이거를 재작년 7월부터 섞어 쓰기를 시작했는데 처음 이거를 보고 나가지고 제가 이거 되게 좋은 변화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황성민 선수가 뭐 고승민 선수나 뭐 윤동희처럼 그러니까 중장거리 혹은 장거리적 잠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그렇죠. 파워 툴이 있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이 황성민 선수가 레그킥을 써봤자 뭐 거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아니고 뭐 사실은 황성민 선수가 S급 주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꼭 잘 맞은 타구가 아니더라도 외야수 사이에 빗맞은 타구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력으로 이제 느린 타자는 1루타가 될 거를 2루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주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꼭 하드히트를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타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그쵸. 토탭을 사용하는 걸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은 토탭을 사용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한동안은 오락가락했어요. 앞서 설명했듯 트라이드 자세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레그킥으로 회귀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레그킥 했다가 어떨 때는 토탭 했다 토탭했다.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모습이 계속됐어요. 이게 이제 타격 자체가 안 되니까 좀 조급해져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2, 3시즌이 끝나버렸어요. 본인도 어지간히 답답했을 거예요, 사실. 기대치만큼이 안 나왔으니.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저것 변화를 시도해보는데 뭐 하나 시원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건데, 이제 그러다가 2, 4시즌 작년에 4월 21일이죠. 전설의 KT전 더블헤더 여기에서 이제 3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어요. 이 첫 번째 경기 멀티 홈런, 두 번째 경기도 홈런 하나.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설위원이 전준호 해설위원이셨는데, 그 롯데에서 주루 코치를 하셨던. 그래서 그 전준호 해설위원께서도 좀 어이가 없다? 혹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심정이셨는지 막 이렇게 한숨, 그 약간 감탄의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도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경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동안 레그킥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갔어요. 사실은 선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냈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레그킥으로 엄청 잘해버렸으니까 뭐 레그킥이 나한테 맞나 보다 하고 이제 계속 쓴 건데, 그런데 이제 레그킥이 단점이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중장거리형 타자에게 좀 잘 맞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심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빠른 포심.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레그킥을 계속 쓰려면 이 포심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배트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드 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기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빠른 배트 스피드가 필요한 건데, 이 빠른 배트 스피드를 유지하려면 체력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힘이 떨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트 스피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레그킥을 쓰려면은 체력 관리가 필수적인데, 한여름 때 황성빈 선수가 이제 중견수도 하고 1번 타자도 하고 그리고 도루까지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5월에서 7월까지 계속 중견수 1번 도루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스태미너 관리에 실패를 했고, 이제 7월 중후반에 약간 주전 자리도 휴식 겸 이제 대타로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속된 말로 퍼졌었죠, 많이. 그쵸. 파졌다라는 표현이 제일 네. 적절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잠시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8월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또 토탭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토탭 쓰네? 한동안 안 쓰더니 왜 또 토탭 쓰지? 뭔가 좀 또 레그킥에 의문점이 들었나 해서 다시 지켜보니까 2, 3시즌과는 다르게 일관되게 토탭을 쓰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뭐냐 하니까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는 레그킥을 쓰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토탭을 쓰더라고요. 이제 자신만의 그게 확립이 됐군요. 레퍼토리가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왜 저렇게 하지?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황성빈 선수가 체력이 딸려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력 저하가 왔을 때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는 폭을 줄이자 라는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토탭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포심에 대응하기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배트 스피드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컨택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트 스피드가 느리면 아무래도 장타를 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타는 못 치더라도 컨택은 똑바로 해서 단타는 노리자, 이 마인드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주력이 좋으니까 단타성 타구여도 이제 장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주력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절한 판단이었다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황성빈 선수가 올 시즌에 거의 1번 타자로 항상 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타자의 역할 수행에 조금 더 집중하자 라는 마인드도 엿보였다고 생각해요. 1번 타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출루죠. 그쵸, 출루. 그리고 출루를 못하더라도 약간 이용규 선수처럼 돌 투구수를 많이 많이 빼기. 빼는 네.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토탭을 쓰면은 이제 컨택이 용이해지니까 내가 안타는 못 만들지언정 계속 커트를 하면서 투구수는 빼내면서, 그리고 투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변화구를 던질 때 실투를 노리자, 이런 마인드가 좀 엿보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매우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네, 옵스도 엄청 점핑을 했고요. 그렇죠. 8에서 9월 OPS가
8월 0.843, 9월 0.916인데 5, 6월 한창 잘할 때 OPS가 5월 0.871, 6월 0.803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평균 냈을 때 8, 9월이 5, 6월보다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명백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그래서 정도 성적이면은 아주 매우 훌륭하다. 그냥 매일매일 뭐 이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좋겠다. 없는 수준이죠. 네, 매일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자기의 레파토리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많은 심경의 변화를 겪거나 좀 조급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죠? 이 레그키가 토탭을 병행하는 그런 변화가 이제 올 시즌의 두 가지 메인 중에 하나죠. 첫 번째가 타격 폼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트라이드 자세의 본인만의 레퍼토리 정립.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자세를 병행하는 변화로 인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다가오는 2호 시즌에도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근데 좋은 결과를 거둔 건 거둔 건데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면을 꼽자면 한 타석에서 두 가지 타격 메커니즘을 병행하는 게 솔리드한 활약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레그킥을 할 때랑 토탭을 할 때랑 토탭을 할 때랑 밸런스를 잡는 위치도 다르고 공을 볼 때 자기 타격 폼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간의 그 시간도 다르죠. 그 타격이 시작되는 구간과 끝나는 구간 간의 시간 차이,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타이밍, 밸런스, 메커니즘 이런 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레그킥이 깨지면 토탭도 깨지고 토탭이 깨지면 레그킥도 깨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황성빈 선수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거를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타격 메커니즘, 밸런스 이런 부분이 망가지지 않도록 스트라이드 자세 외적인 면에서 최대한 일관되게 자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비시즌에 카메라로 본인의 타격 폼도 좀 관찰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결국은 2사 시즌 황성빈의 타격 스텝업의 근본적인 이유는 토탭으로의 전환이 아니고 전반적인 스윙과 하체 사용 그리고 지면 반력 활용의 교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토탭과 레그킥 병행은 약간 부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지만 할 수 있다면 2호 시즌에도 이제 잠깐의 부침은 있겠죠. 타격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큰 슬럼프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만의 레퍼토리도 생겼고 이미 한 시즌을 준수하게 활약을 한 경험도 쌓였고, 그리고 약간 나이도 황성빈 선수가 그 윤고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멘탈적인 면도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됐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트라이드 자세 외적인 면을 잘 유지만 할 수 있다면 큰 슬럼프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이 그냥 우리가 항상 야구를 보고 우리가 항상 야구를 기대하고 하는 거랑 이제 외적으로 황성빈 선수를 오늘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시즌 중에도 그렇고 비시즌에도 그렇고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는지 사실 눈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중간에 사실 선수가 토탭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자기 밸런스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걸 또 해내면서 성적도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기대를 하고 있으니 잘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직관 가시는 이제 지인분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항상 이제 퇴근길 선수 나올 때 황성빈 선수가 제일 뒤쪽에 나온다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고 하는 거 보면은 남아서 본인의 타격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레그킥도 한번 해보고 토탭도 해보고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에 대한 체감도 되고, 그러니까는 참 성실한 선수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참 그런 게 호감인 것 같아요. 저도 끊임없이 본인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열정? 이런 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5, 6월의 성적을 잘 거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냥 체력 문제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토탭을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좋게 보이고 저도 그렇네요. 만족하지 않고 쭉쭉쭉
자기 발전을 이뤄냈다는 게 그거조차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2사 시즌에는 황성빈 선수에게 해당됐던 내용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수많은 우리 롯데의 타격 유망주들도 이런 과정을 한 번쯤은 겪을 거예요. 아, 그럼 큰 부침 그리고 큰 슬럼프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항상 뭐 본인 하나에 꽂혀서 아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뭐 코치 그리고 동료 선배 후배도 상관없으니까 뭐 김도현 같은 후배 있으면은 후배도 한번 뭐가 문제인 것 같냐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런 걸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꽃결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선수나 혹은 뭐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꽃겨울과 윤호 작가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